옛날이라고 해서 틱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네, 부르는 명칭이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도 틱이라고 하는 질환은 존재했었고 치료를 해왔습니다. 한방에서는 근척육순, 그리고 목차, 매핵기, 신음 등과 같은 명칭으로 이 증상들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증상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변증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질환은 같더라도 그 질환이 생긴 한방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변증은 같을지라도 또 나타나는 질환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한방에서는 그러니까 질환 자체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변증 체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변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걸 여기서 논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각설하고 다시 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틱에서는 간황 풍동, 담화내요, 비어 간황, 간신 음어 등과 같은 변증을 바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간기와 연관을 많이 짓게 되죠. 한방에서 얘기하는 이 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부학적인 개념의 간, 즉 리버랑 조금 1대1로 단순 대응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두뇌 질환인데 환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방 생리나 병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정확한 변증을 하고 그리고 이 변증을 바탕으로 한약, 침, 약침 등으로 치료해 나가는 것이 한방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와 함께 행동치료라든가 두뇌 훈련을 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과 함께 인지치료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대체로 단기간에 모든 증상이 사라져버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2달, 3달 정도 만에 가시적으로 느낄 만한 좀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재발하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틱이 나타날 때까지 오랜 기간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조금씩 누적되어 왔던 만큼 치료에 있어서도 일순간에 증상이 멈추기보다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거나 참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ADHD라든가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 강박증 등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